오동나무가 김건희 디올백에도 머리 끄덕일까? 시민언론 민들레 상임고문 강기석입니다. 저는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1월 30일 민들레의 김건희 박사님의 롤 모델이란 제목으로 그가 아주 먼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약 100여 년 전에 태어나 70년 전에 죽은 에바 페론이란 여성 정치인을 연상시킨다는 글을 썼었습니다. 그녀는 1945년 결혼한 군인 출신 정치인 후안 페론이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덕분에 아르헨티나 영부인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녀는 남편보다 유능했으며 남편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녀가 자궁암으로 일찍 죽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부인으로서의 에바 페론이 아니라 그녀의 성장기에 더 주목했습니다. 에바는 시골 농장주와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딸로 인정을 하지 않아 청소년기에 이를 때까지 가난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살 때 무작정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출을 감행한 그녀는 타고난 미모를 무기 삼아 자기의 앞길을 이끌어줄 것 같은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관계를 가졌고 조금이라도 실속이 없으면 가차없이 떠났습니다. 에바는 여러 명의 남자 품을 전전하며 삼류 극단의 배우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의 삶을 시작했으나 성공을 향한 물불 가리지 않은 노력 덕분에 영화배우, 라디오 성우 등으로 차츰 영역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1940년경 마침내 작은 방송국을 소유한 어느 정도 유명한 연예인으로 그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가 화려한 사교수를 익히고 권력의 속성을 스스로 깨치며 성공의 최종 방정식을 정치에서 찾은 것은 젊은 날에 겪었던 바로 이런 인생 역정을 통해서였을 것 같다는 것이 제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미숙 칼럼니스트는 김건희 영부인의 활약성을 몇 달 더 지켜보더니 5월 2일 역시 민들레에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름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칼럼을 써서 김건희 영부인을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거의 대등한 권력을 행사했던 테오도라 황후와 비교했습니다. 테오도라 황후는 외설적 연기로 인기를 구가하던 무희 출신 창녀였다는 점, 황제의 조카였던 유스티아누스의 눈에 들어 귀족이 하층민 여성이나 유흥가 여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률을 폐지하며 결혼했다는 점, 제위를 계승하는 대관식에서 황제와 나란히 왕관을 받았다는 점 등으로 널리 회자되곤 하는 여성입니다. 유스티아누스는 테오도라를 자신과 대등한 제국의 통치자로 임명하고 신하들에게 두 사람의 이름으로 충성 서약하게 했으니 공동 황제인 셈이었다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그녀는 남편과 의견이 다르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철시키려 했으며 남편 제위 중 제정된 법령에는 거의 대부분 자신의 이름도 올렸습니다. 뿐 아니라 외국 사절단을 접견하고 이웃 통치자들과 서신을 왕래하는 등 황제와 거의 대등한 정치적, 종교적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녀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니카발란 진압 사건입니다. 서로마 고토 수복 원정으로 인한 과도한 세금에 지친 시민들이 전차 경주가 열리는 히포드롬에서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을 파면하라, 나아가
황제 폐위를 주장하자 겁에 질려 도망가려는 황제를 따끔하게 꾸짖으며 돌려 세우고 무자비하게 진압함으로써 오히려 황제권을 강화한 것입니다. 그녀는 권력의 본질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김건희 여사를 진령군이란 무당과 어울리면서 바보 왕을 농락했다는 점에서 명성황후, 혹은 극진한 명품 사랑꾼이었다는 점에서 이멜다 마르쿠스와 비교하는 의견들도 나타났는데, 최근 들어 드디어 마리 앙뚜아네트를 소환하는 망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를 망발이라 보는 이유는 첫째,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오른 것은 왕정을 무너뜨리려는 혁명 세력의 필요 때문이었지, 그녀가 특히 호화로운 생활과 무질서한 사생활로 대중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그녀는 빵이 없으면 과자를 사 먹으면 되지 따위의 멍청한 말도 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모든 나라 궁정 문화 수준에서 볼 때 특히 사치했다거나 사생활이 문란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 역시 그녀는 범죄자들에게 이용을 당했을 뿐입니다. 둘째, 따라서 그녀에게 걸린 죄목은 국고 낭비, 정부의 부패, 외세, 오스트리아와의 결탁, 남편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혐의, 백성에 대한 기만 등 무시무시한 대역죄였지 고작 주가 조작, 뇌물수수 같은 파렴치한 혐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리 앙뚜아네트는 백성의 자비를 구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무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과를 하거나 특검을 받으라고 했으면 100번이라도 그리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그러한데도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띄우려거나 심지어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아이들까지도 김경률 국힘당 비대위원의 앙뚜아네트 발언에 환호 작약 응원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윤 정권을 반대하지만 그런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무지한 자가 그냥 한번 내지른 비교의 오류의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접하면서 역사적 관점은커녕 법적, 도덕적 관점도 아니라 정신분석학적 호기심이 더 강하게 일었습니다. 뇌물이란 본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돈 많은 자들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연결시키는 매개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뇌물을 준 목사가 반대급부로 뭘 특별히 원한 것도 없고 뇌물을 받은 여사가 뭘 특별히 해준 것도 없다. 만난 자리에서 자기가 대북 문제에서도 뭔가 할 수 있고 금융기관 고위급 인사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식의 장광설을 내뱉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선물을 받았을까? 그저 만나주는 것인데 왜 굳이 그 대가로 선물을 받아야만 했을까? 사람들이 놀리듯 명품백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열쇠의 역할을 한 것인가? 그런 의문들이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평생 명품백을 하나라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는 이미 명품백을 10개 혹은 수십 개 넘게 소유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투아니아 국빈 방문 때 수행원들을 대거대동하고 명품숍을 휩쓸고 다니던 모습까지 본 터 아닙니까? 그러니 그에게 또 다른 명품백이란 한계 효용 가치가 대단히 떨어지는 물건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디올백도 국고에 보관하기 좋게 뜯지도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김 여사는 그가 가진 권력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으로 재벌 못지않은 부자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모녀가 함께 무려 23억 원을 챙겼고, 코바나 콘텐츠를 통해 수십억의 후원금을 챙겼고, 규모를 가늠할 수도 없는 무수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도 모자라 그 땅을 또 수백 배 뻥튀기 하고자 고속도로 종점까지 바꾸려 시도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큼 통이 크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고작 300만 원짜리 물건에 혹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가 필요도 없는 물건을 가난한 이에게서 받아 챙긴 이 해괴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던 중 문득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동나무가 3번 머리를 끄덕이다느라는 아주 짧은 우화입니다. 왕과 왕비와 재상이 참말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각자 속마음을 거짓없이 밝히되 궁정 안뜰에 선 오동나무 한 그루가 고개를 끄덕여 그 말의 참과 거짓 여부를 가려줄 것입니다. 재상이 먼저 말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누리는 저도 가끔은 왕에 안 계시다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오동나무가 끄덕거렸습니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아무 부족함 없는 여인네인 나도 가끔 젊고 잘생긴 신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오동나무가 또 한 번 끄덕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권력이 부족하겠느냐, 여인이 부족하겠느냐, 돈이 부족하겠느냐. 그런데도 누가 내게 귀중한 무엇인가를 슬쩍 가져다 바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구나. 오동나무가 또 한 번 끄덕거렸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인 권력욕과 성욕, 물욕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데도 뇌물을 받으니 좋더라는 왕의 참말에서 김건희 여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덤으로 재상의 참말에서 요즘 벌어지는 윤한 권력 쟁투의 본질을 눈치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뇌물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했지만 때로는 그 형통함이 개인을 패가망신시킬 수도 있고 기업을 문 닫게 할 수도 있고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대왕인가 하는 이는 아무리 강한 요새일지라도 나귀의 금을 가득 싣고 가면 그 성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건희 디올백은 윤 정권의 몰락으로 가는 대문도 열어 제낄 것 같습니다.